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곧장 한국입니다. 예, 한국입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주택 인허가하고 인구 변화, 출산율 좀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얘기를 오늘 하는 건가요? 아니, 어차피 난, 숫자기 난, 난 듣기만 해야지. 맞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어차피 숫자기 때문에 하나도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숫자 그런 거지 뭐. 숫자만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폭발력이 있습니까? 그럼요. 혼날 수 있어요. 저는 뭐 어차피 숫자 뽑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뭘 알아 이럴 수 있어. 이게 뭐 그런 말 나올 수 있죠. 소유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감안하고 좀 말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갖고 있는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기록인데요. 최근 것까지 다 뽑았습니다. 1990년부터. 인허가 간만에 보네요. 예, 아주 간만에 보고 있습니다. 아주 간만에 네. 저희가 이거 옛날에 그렇게 많이 뽑았었는데 부동산에 보이지 않는 짓을 할 때 참 잘 써먹었죠. 네, 마이크를 늘 좀 가까이 대시도록 예. 노력을 해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잘 써먹고 이제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까지 인허가고요. 여기 이제 2018년까지죠. 그리고 네. 1990년 200만 원 건사업 때 이제 위에는 5년, 3년, 1년치 이게 누적량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뭐 많았던 시절이 있었고 좀 적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고 이건 별로 이제 의미가 없다고 좀 보고 의미가 있긴 있죠. 그래갖고 저희가 보게 되면은 투자는 아무래도 인허가가 좀 덜 나갔을 때 네. 이후에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인허가가 많이 나가고 나면 뒤에 가서 안 좋은 시절이 또 왔던 것 같습니다. 또 인허가가 또 많이 나가고 있네요. 이후에 좀 안 좋았었죠. 그리고 시차를 두고서 집값에 반영된다는 건 저희가 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서 이제 이게 좀 최근 거 월 단위로 한 걸 좀 잘라가지고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역시 인허가량이고요. 좀 그림을 좀 키워볼게요. 누적으로 5년, 3년, 1년을 한번 뽑아갖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단위, 월 단위인데요. 이때가 이제 누적이에요. 네. 최고 3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5년은. 네. 300만 원 꽤 많은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5년 누적. 이제 이거는 이제 3년 누적입니다. 3년 후는 200만 원가 넘어선 시점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고 여기 보면. 근데 그렇게 보시면 몇 년인지가 안 보여서 밑으로 좀 내려주셔야지 그래. 보시는 분들이 자, 저기 넘어간 게 몇 년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는군요.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19년 한 3월쯤에 역사상 최고점 근처까지 달하는 이제 5년 누적 네. 양이 있었고요. 18년 말쯤 중간 언제인가가 이제 3년 누적으로는 고점을 찍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1년으로 보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약간 40몇만 원 정도 해가지고 네네. 약간 50만 원 정도 인허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그런 말씀들 하세요. 부동산 쪽에 투자를 너무 안 해갖고 그런 것 같다라고. 근데 이 허가는 아직도 50만 원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때 저희가 박근혜 정부 때 한 70만 원씩 이제 네. 인허가가 나갔습니다. 네네. 200만 원 건사업 이후에 최대량이었거든요. 네. 거의 그때만큼 찍어냈었는데요. 지금 이제 많이 줄었다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데 줄은 게 아니고 평균량보다 많습니다. 70만 원, 50만 원 먹고 다 어떻게 보시죠. 네. 보시면 이제 4월이군요. 3월이 아닌 3월이에요. 2009년 3월에 5년 누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최대 네. 324만 6천 원 올라갑니다. 200만 원 건사업 때 약간 300만 원 정도 찍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장 많은 양인데 약간 좀 부족합니다. 330만 원 정도 찍은 적이 있어갖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여기에 좀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으면은 얼추 200만 원 건사업 때 찍었던 330만 원을 넘어서지 않을까 이제 물량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어쩌라고 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가는 저희 부동산 투자 사이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거 뭐 저희가 더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대 많았던 거는 이때입니다. 이때 320만 호 정도 나왔던 1994년 정도가 최대 물량이 나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타의 기록만큼 많이 찍어내고 있으니까요. 공급은 전 너무 많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공급을 틀어 막아야 된다라고.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지금 모든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완전히 반대 얘기하시네요. 네. 모든 전문가가 공급을 늘리라고 지금 난리인데. 물론 여기서 말한 전문가가 말한 공급은 사실 서울이기만 합니다만 서울도 전체 물량의 절반 정도 서울에 때려붙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틀어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이상 늘리게 되면은 재앙적인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 사례를 저희가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곰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곰님을 국토교통부로. 투자 입장에서는 제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틀어 막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공급량 투자 갖고는 입장에서가 이제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투자 입장이라면 공급을 그러니까 정부 부족하더라고. 입장에서는 그런 논리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 곰님의 논리처럼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예, 그쵸. 일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 집값을 막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공급을 하자는 답이 없다는 얘기를 맞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두 안이 계속해서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서 몇 년 동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대로면 그렇게 치면. 그 뭐랄까 투자자 전문가들은 부동산 하락론자들이죠. 하락을 시키면 저렇게 하는 거고 그냥 공급 많이 하고 하락을 시키고 싶어 아니 하니까. 전문가들은 하락론자가 아니죠. 대부분 투자자들이죠. 그건 공급을 왜 하라고 합니까? 그 말대로면 이제 공급이 부족해야 올라간다 치면은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아니 저는 그러니까 공급을 이제 틀어막고 말씀하신 싶어 하니까. 것처럼 사실 그렇게 치면은 예. 그 곰님이 얘기한 하락론자라고 하는 게 솔직히 길게 보면 맞아요. 사실 공급을 엄청나게 하면은 떨어지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전문가들이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는 이 집값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더 오르는 걸 잡기 위해서 공급을 하라는 얘기긴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땐 모순이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급이 사실 엄청 많이 때려 부어야 공급인 거거든요. 적당하게 때려 부으면 오히려 사실 흔히 얘기하는 그 현재 불난 곳에 계속 장작만 넣는 이거 이외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록을 많이 뒤졌죠. 저희가 책 두 권을 쓰면서 여러 가지 네. 기록을 뒤고 다 했는데 공급이 많으면 확실히 안 좋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죠. 네. 공급이 역사적 공급량을 저희가 넘어섰거든요. 네, 최대 네. 공급량을 넘었습니다. 네. 최대 공급량 났던 94년이 있었고요. 네. 최대 공급량을 넘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라는 게 하루 이틀 살 게 아니니까 내일 그렇죠. 이 나라 다 불살라버릴 거 아니라면은 역사적 경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맞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공급량을 20만 원 미만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좀 맞다고 봅니다. 그 이상 20만 원 미만은 너무 적게 하는 거 아니에요? 평균을 넘어섭니다. 지금 50만 원 나왔기 때문에. 아니 그렇긴 한데 20만 원 미만이면은 정확하게도 평균이 한 30만 원, 35만 원 정도 나올 그러니까 겁니다. 20만 원 너무 적게 줄이는 거 아니에요? 과다하게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이 물량을 또 어떻게 맞춰야 될 겁니다. 아니 맞추지 않는다면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20만 원 너무 거의 뭐 난리 나는 정도의 분위기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전화만 25만 원, 29만 원까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도 아니고 몇 년 안에 떨어져 네. 그 모양새가 볼 거라고 거의 보는데요. 네, 어쨌든 말하다 보니까 나 한마디도 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너무 말을 많이 예. 계속 얘기하세요. 듣기만 하기로 했는데 예.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말려 들어갈 뻔했어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급을 때려 막아야 됩니다. 빨리 가능한 한 빨리 막아야 되는데 뭐 이 방송 나가서 욕할 분도 계실 건데 제가 때려 막자고 했고 저는 논리대로라면은 집값이 올라갈 거니까 저 욕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공급을 막으면 이 공급이 줄어들 거니까 올라갈 거라고 말을 하니까 저는 더 빨리 공급을 줄여야 되고 강력하게 막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냅두는 거는 나라라는 거 하루 이틀 할 거 아니라면은 무슨 수수덩을 빨리 막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방송을 듣는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곰님이 하는 얘기가 약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근데 제가 볼 때는 공급을 엄청나게 많이 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건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오히려 투자자들보다는 집이 없는 사람들 위한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렇잖아요. 집이 넘치면 집 살 가능성이 더 넓어지니까 다만 이제 그분들이 집을 안 살라 그럴 뿐이지 집값이 떨어지니까.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반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저도 이제 항상 그래서 그거를 좀 안타깝게 여기긴 하거든요. 그 공급의 시차가 존재를 하니까 이제 시차 교정할 때까지 이제 가격 조정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되고 있고 뭐 유동성 문제도 있긴 한데 일단은 저는 역사적 고점을 공급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학자도 아니지만 이 시장 참여자로서 이게 뒤에 가서 이전에 막았어야 됐는데 전 이전에 막았어야 됐다고 봅니다. 막았어야 됐는데 막기에는 너무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 투자를 더 한 건데 이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뭐 뒤에 가서 제가 뭐 이걸 관두지 않을 거니까 핑크색만 계속 아마 찔 거라고 봅니다. 수년에 걸쳐서 천천히.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핑크사님 덕분에 책을 2권을 썼고 핑크사님께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서 가장 부동산에 관련해 갖고 거의 모든 포트폴리오 책을 다 읽으셨습니다. 아셨고 전문가세요. 정말 전문가신데 다른 분들도 많이 내시고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근데 부동산 거시는 하시는 분은 그다지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거시를 하는 사람은 부동산 거시 책으로 나온 건 단 한 권도 없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 거시 하시는 분 더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거실은 거시인데 전국적 거시보다 그냥 서울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부동산 글로벌 거시나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나 몇 분 계시겠지 아마. 네. 근데 그분들도 저희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네. 아실 겁니다 아마. 이거 역서적 물량 넘어섰거든요. 네. 일부러 빼버린 거 빼면은 그러니까 뭐랄까 주거용 오피스텔 합치면은 분명히 넘어섭니다. 안 넘어설 수 없는데 통계를 안 내서 그런데 낼 만큼 뭐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 당시로 50만 원씩 앞으로 몇 년 더 찍어내면은 너무 많은 거 같지 않으세요? 330만 원가 넘어섰는데 5년째. 일단은 뭐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지는 않으니까 예. 전세가 오르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집이 어쨌든 뭐 여유는 있다는 뜻일 수 있죠. 유동성을 이렇게 공급하는데도 안 올라가는 걸 보면은 전세 가격이 조금 해볼 수 있죠. 다음번에 요 하나 좀 네. 보죠. 이건 이제 쓰고 나서 또 비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비판은 뭐냐면은 인구에 대해서 아주 뭐 바르르 떠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떠는 필요는 없어요. 왜 발을 떨어요? 그 인구론 완전히 뭐 개쓰레기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인구론이 되게 인구론이 왜 무섭거든요. 개쓰레기라는 거야? 뭐 인구론 갖고 누가 좀 물건 먹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거 갖고 아.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인구론이 뭐 얘기하신 것처럼 단기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로는 100% 팩트인데 뭐 그렇죠. 피할 그거 피할 방법은 방법은 없는데. 없죠.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떨면 계시는데 떨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식에도 연관이 되고 부동산에 연관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 지금 상황인데요. 애를 안 낳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걸 이제 저희 처하고 얘기하니까 아니 애를 왜 안 낳아? 주변에 뭐 2명, 3명 더 많이 낳아 그러시는데 네. 맞는 얘기입니다. 결혼한 집들은 네. 많이 낳는데 결혼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게 출산율이라는 게 가입 여성을 기준인 거잖아요. 결혼을 했건 안 했건 간에. 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총금 장가를 안 가요. 네. 마음 편하게 살지 뭐로 결혼해갖고 누구 괴롭히냐.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보면 2명을 낳는데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워낙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갖고 이제 저는 이제 뉴스에 이걸 찍었던 거는 BTS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BTS 군대에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조금 뒤져보니까 뭐 그 여러 가지 연구 요원들이나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네, 다 네. 없애고 다 군대로 끌고 간다고 하더라고 네, 이제는. 네.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계 중에 그 연예계는 예. 합당한 기준점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죠. 네. 왜냐면 체육대회나 예. 콩쿠르는 뭐 1등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비록 뭐 비리 예를 들어서 대회라 할지라도 근데 가수 뭐 이를테면 음원 차트 1등으로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여기 보시면 20세부터 여기 줄어드는 이제 구간이 있습니다. 네. 구간인데 이번 구간은 되게 넓습니다. 남자들 혹시 넘죠. 여자들은 네. 좀 여성분들은 좀 적은데 이게 엄청나거든요. 이때까지 충격이 이제 한 10년 정도 앞으로 충격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조금 늘었다가 몇 년간 좀 쉬었다가 또 지금 충격이 또 올 겁니다. 지금 5세까지 항상 줄어있기 때문에. 네. 저 늘어났을 때가 저때 황금대지나 이런 애들이죠. 이제 그런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천천히 이제 대입 가능 지능 인력이 이제 줄어든다 이 이야기죠. 입대학까지 쭉 줄어드는 37만까지 줄어드는 이제 충격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대로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요 밑에는 이제 아동용 신생아 산업이 지금 이제 급격하게 타격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옛날부터 제가 이제 그 공매도에 관해서 적을 때마다 항상 이제 네. 땅을 치고 후회를 하죠. 저 공매도 때렸어야 되는데. 네. 학원도 사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망한 회사 이번에 뭐 하나금융지주인가 거기서 소비 트렌드 뭐 그런 데도 봤을 때 지출 중에 교육비 지출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라고 하죠. 왜냐면 애들이 적어져서 그렇다라고 하죠. 교육 산업은 미래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지금 20대가 어느 정도 넘고 나면은 거의 반토막 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학원들도 예전에 네.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사라지긴 했죠. 잘 되는 곳이 몇몇 군데가 좀 그나마 받치고 있지. 예, 맞습니다. 중소기업 정도의 그런 학원들은 대부분 이제 많이 사라졌죠. 그렇죠. 약간 인구 이제 한 30만? 연간 30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60만에서 30만 정도, 한참만 일단 100만 정도 한 해에 태어났었는데 지금 보니까 사망자 수와 출생자 수가 1, 2만 명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얼추 달라붙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희도 이제 곧 일본처럼 절대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 그렇죠. 이제 도달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를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죠. 그리고 이게 이제 봤던 이유는 아까 앞에서 저희가 봤던 것 중에 그 2035년 그 얘기가 나와서 궁금했습니다. 2025년 걸 한번 그래프 그려봤습니다. 이게 이 인구가 그대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2025년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뭐 얼마나 변했는데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다 작살이 납니다. 여기가 작살나는 게 뭔데 했는데 이번에 부산에 내려가 보니까 부산 남포동을 가봤거든요. 서면이요, 서면. 서면. 난립니다. 뭐가 날려요? 사람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거기 원래 많잖아요. 강남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강남이 더 많아요. 저도 가봤어요. 네. 되게 부럽더라고요. 애들이 밤새 술 먹는 것 같아요. 즐겁게 놀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놀았어야 되는 건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시골 살아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도 끝났다고 봅니다.
그 아저씨한테 밥 먹으면서 물어봤거든요. 네. 이거 장사 잘 돼요? 엄청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는 말이에요. 네. 그때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여기 1억씩 돈 내고 들어왔는데 네. 근데 1억이 아니고 이제는 그 권리금 다 안 주고도 빈다. 아, 네, 네. 예.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반대로 바라보면 거기 노는 친구들이 네. 20살부터 30살 그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 친구 다들 이제 서울로 오고 있잖아요. 예, 서울로 오고 절대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이 그룹에서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죠. 30대 정도 먹을 건데 이 그룹이 빠져나가면서 점점 더 이제 숫자가 이제 받쳐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앞에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20대 초반이 하는 사업도 이제 뭐랄까 기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쪽에 여기는 뭐 요즘 반등할 거라고 보는데 반등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요 층이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사회 전체가 이제 변화가 일어날 건데요.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개탄의 말을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개탄. 왜냐면 이제 그 겨울왕국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겨울왕국 뭐 우리 애들 저희 애들 다 보러 갔습니다. 저도 이미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원래 개봉 날 보잖아요. 멋지십니다. 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봐야 되는데 뭐 되게 재밌다고 하는데 그 겨울왕국 하는데 애들이 시끄러워가지고 노키즈 존을 만들어달라 이런 게 나온다고. 이제는 그 뭐랄까 경로석이 아니고 네. 경어린이석? 그건 한마디로 말 그대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자체가 쓰레기죠. 예. 근데 이제 아니 애니메이션 가지고 이렇게 말들다니 말이 돼. 이제 그 인구 구조가 바뀌어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네.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더 갖고 2030년이 되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됩니다. 30년이 되면 이런 얘기가 돼가지고 10년입니다. 10년 남았습니다. 10년 남았는데 네. 보시게 되면은 뭐 30대 정도 있고 여기는 아예 이제 박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나 이런 쪽이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럼 대학촌 앞에 있는 네.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걸 좋아하는 이거 이제 고민할 진지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원룸을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 저는 저거 보니까 30년? 그럼 나 저 60세야? 오이씨. 10년 후에 그러니까 이제 대학가 원룸촌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이제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예, 그 아까 말씀드린 심지어 대학교도 예. 교통 안 좋고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겠죠. 그렇죠. 반토막 날 거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에는 그럴 거야라고 해서 근데 요 충격 요 정도 충격은 견딜만 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반토막 나는 충격이라서 네. 쉽지가 않을 겁니다. 누적된 게 이제 확 올 거라서. 그래서 10년 후가 되면은 지금 투자가 10년 아마 유지될 거로 볼 때 네. 인구 구조가 몇 군데 지역 그러니까 20대 상대 장사들은 영향이 크게 나올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이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제 8월 기록까지 제가 구했는데요. 전년 동월 비율이 약간 10.9%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네. 전년 그리고 올해입니다. 계속 줄어들고 네,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 출생아 수는 추세가 아주 그냥 변함없이 줄어들고 있어. 네, 답이 없어요. 0.88명 해가지고 0.8명인가 정도 나와가지고 거의 답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 이거에 대한 충격이 이제 곧 오겠죠.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이제 겁나는 건 그거죠. 저희가 이제 부동산 투자 사이클 이전에 썼던 부동산에 보이지 않는 진실. 네. 그 제보 이제 하나 이제 큰 전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요는 계속 꾸준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수요 중에 가장 강력한 수요는 결혼하는 결혼 부부 숫자의 수요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변동폭을 갖고서 줄어드는데 계속 줄고 있습니다. 맨 밑에가 이제 중부고요. 그 위에가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가서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갖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지금 추세는 이렇고 추세가 바뀌게 되면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아직은 이 추세가 계속 되고 있고 수년간에 걸쳐갖고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책을 썼을 때 그 전제에 대해서 이제는 좀 다시 쓴다면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결혼 숫자가 줄어들고 아동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집의 형태도 변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그때 우리도 언급했었던 뉴스테이 같은 게 오히려 더 각광을 받는 거죠. 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1인 가구를 위한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 1인 가구들도 이제 1분, 2분, 3분, 5분 입으면은 이제 뉴스에는 대략 4, 5분이 정도. 맞습니다. 예. 빌라들이 대부분 이제 1, 2, 3분이 정도, 1, 2분이 정도이기 때문에 한 3분이 4분이는 오히려 빌라보다는 좀 오피스나 그런 쪽으로 좀 갈 테니까. 네. 언젠가 저희 부동산의 보유한 지를 한번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제 이런 이제 인구학적인 변화 등을 넣어가지고 좀 바꿔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먼저 간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집값이 오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집값이 올라갔고 상관없죠. 네.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 듣고 나서 저 새끼 또 저거 또 폭락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책 부동산의 보이지 않는 시만 썼다면 그런 얘기를 하겠는데 네. 저희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사이클이라는 책을 썼고 네. 그 책에는 이제 그런 상관이 없다는 이제 전제가 제가 들어가 쓴 있습니다. 집살래 월세살래도 맞습니다. 그 전 세계 그 월세 같은 거 보여드리면서 분명 인구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월세 비싸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했으니까. 예.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전제는 공급을 걔들은 타이트하게 돌립니다. 네. 저희처럼 50만 원씩 지어야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별로. 네. 걔는 정말 조금씩 짓습니다. 미친 척하고 짓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는데 우리하고 일본이 제일 많이 짓는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벌써 많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좀 멈추고 다음 얘기를 또 한번 네.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